네, 안녕하세요. 함께 성장하는 일상 랑남부동산 플러스입니다. 2년 전이죠. 21년 하반기에 전세 가격들이 대체로 최고가였던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돌아보면은 정말 많이 가격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이 역전세 문제가 정말 두드러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말을 하자마자 바로 금융위원회에서 이런 역전세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을 완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 말이 되면은 세부 사항을 만들어서 이렇게 발표를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어제 아래 딱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살펴보고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좀 해석하면 좋을지도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 시행이라는 제목으로 나오게 되었고요. 가장 큰 틀은 DSR 40%를 DTI 60%로 적용하겠다. DSR이라고 하면 다른 대출의 원리금까지 다 포함하는 건데, 이 DTI라고 하면은 다른 대출 원금은 포함하지 않는 형식이기 때문에 대출이 좀 더 나오는 경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뭐 이런 다양한 말들이 있는데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별첨으로 되어 있는 요약사항만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이라고 하면은 23년 7월 3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야 됩니다. 요 7월 3일이 처음으로 대출을 시행하겠다라고 발표한 날이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래서 1년 정도 진행을 하겠다라고 해서 24년도 7월 31일까지 임대차 계약 만료 등 반환 수요가 발생했을 때 이런 역전세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이 대상이게 되는 겁니다. 대출 한도라고 하면 DSR 40%가 DTI 60%만 적용되도록 하겠다라고 했고, 대출 금액은 우선은 원칙은 전세금 차액 지원이 원칙이게 됩니다. 이제 차액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다음으로 들어오는 세입자와의 가격 차이를 대출해 주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고요. 아무리 구하려고 해도 그 다음 세입자가 잘 안 구해진다라고 하면 우선은 기존의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라는 게 첫 번째 목적이라서 그 사람한테 이제 전액 대출을 해주고 이제 후에 세입자를 좀 받는 식으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아무튼 이런 원칙을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하나씩 적어볼까요? 지금 어쨌든 21년 하반기에 전세 최고가를 찍은 곳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2020년부터 시작되었던 상승의 여파가 21년도 하반기까지 갔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때에 비해서 현재는 너무 가격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 의견이 이제 대립하는 거죠. 이제 현재 임차인은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임대인은 이제 배째라고 뭐 표현이 조금 과하긴 한데 주변에 이제 보니까 배째라라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현실적으로 도저히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뭐 연락을 안 받기도 하고요. 뭐 잠수 타는 경우도 참 많다고 들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데 뭐 임차인과 임대인의 답답함이 느껴지는 참 안 좋은 경우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대출 완화해줄게, 조금만 좀 진정해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후속 세입자를 받게 되면 기존에 있던 전세금과 후속 세입자의 전세 가격 차이만큼 우리가 대출을 내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자, 그런데 이거는 후속 세입자의 입장도 좀 들어보긴 해야 되거든요. 굳이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니 신축 아파트도 싼 거 많은데 굳이 내가 들어간 다음에 또 대출이 나오는 물건에 들어갈 이유가 있는가? 당연히 없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아직까지는 대구도 공급이 너무 많은 상태에서 잘 안 들어가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전세 가격을 기준으로는 특정 전세 물건은 가격이 유독 낮은 경우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집주인이 우선은 풀 대출을 받아서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그 1년 이내에 후속 세입자를 빨리 구해라 라는 조건이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집주인이라면 보통은 어떻게든 이제 좀 돌려주려고 노력을 했겠고 충분히 이제 돌려줬을 수도 있을 건데, 배째라 혹은 연락도 안 되고 잠수 타는 분들은 여러 군데 투자해 놨을 거란 말이죠. 혹은 그 돈을 가지고 어떤 데 좀 썼다가 그게 이제 원금 회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일 거라서 현재 시점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걸 텐데, 그런 경우에 풀 대출을 받아가면서까지 구제하려고 노력을 할까라고 생각하면 또 이것도
보수적으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 같은 걸 하려면 기존에 대출 같은 것도 많이 받았어야 될 거니까 실질적으로 대출이 잘 안 나오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DTI를 아무리 60%까지 이제 완화를 했다 하더라도 기존 대출이 많으면 뭐 사실 이거는 DSR이 40%이든 DTI가 60%이든 또 중요한 건 아니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금액을 대출받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역전세라고 하는 것은 사실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에만 해당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걸 보고 우리가 기축 아파트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 이런 기축 아파트들의 특정 전세 가격들은 정말 계속 낮은 상태로 유지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사실요, 집주인들이 해결하려면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는 구조이긴 했어요. 원래도 집을 팔면 되거든요. 물론 전세 가격보다 더 떨어진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거라면 이게 집 가격이랑은 아주 또 큰 차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집을 좀 팔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뭐 신용대출 이런 거 좀 더 받아가면서 해결을 하려면 어떻게든 좀 해결을 할 수 있는 구조이고 그게 그렇게까지도 안 되면 사실 경매까지 넘어가는 거란 말이죠. 이런 방식을 좀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건데 사실상 이렇게 대출을 완화한다는 것 자체는 물론 세입자분한테 아주 좋은 거겠지만은 결국 이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사람은 또 집주인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는 것도 집주인이 불안하니까 이제 매물도 많고 가격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야, 경매까지 진행되는 거 정말 안 돼.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면 그때는 매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격이 계속 올해 하반기에는 뭐 떨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은 정말 숨통이 탁 트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역전세로 인한 파장은 오늘 이런 대출 내용까지 봤을 때는 크지 않을 것이다 정도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Q&A 정도만 보면서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문제가 사실 이거죠. 가계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화두가 미국 금리와의 금리 차죠. 어제 이제 미국이 베이비 스텝을 또 하면서 2.00%까지 이제 차이가 나게 되었는데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가계대출만 1,000조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금리를 올려버리게 되면은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문제가 이런 가계대출이 참 많다라는 건데 이런 역전세 대출 완화로 인해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더욱 심화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말로는 차액분에 대해서 대출을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뭐 일단은 늘어나는 구조는 또 맞으니까 뭐 이런 거는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의 효과, 대출금리 4%에 대출 만기 30년 그리고 연소득 5천만 원인 사람은 DTI 60%로 바뀔 때 한 1.75까지 대출 상한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거는 뭐 차익분 기준으로는 좀 더 충분히 좋은 거 아닐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미 대출을 너무 많이 받아놓은 경우라면 DTI 60% 해도 소용없다라는 얘기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처분해라. 이거는 어쩔 수가 없다. 자, 그리고 가장 눈여겨서 봐야 되는 게 요 3번이에요. 원래는 후속 세입자가 또 전세로 들어왔을 때 그 차익만큼을 대출 내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되는 건데 후속 세입자가 월세인 경우에도 이게 지원이 되는 거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 범위 내에서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에 필요한 만큼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반전세나 혹은 이제 적은 보증금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도 이거 차익만큼 대출을 내주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정말 이제 많은 투자를 해놓은 사람들 해당 사항이 또 없긴 하겠지만 그래도 뭐 한두 채 정도로 해서 이제 투자를 해놓은 사람들 이런 역전세를 맞은 경우라면 야, 이런 반전세 혹은 적은 보증금을 이용하면서 또 월세 안 치고 한심 더는 야, 이런 것까지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눈길이 가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해당하시는 분들은 뭐 사실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이런 내용은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 상황에서 제일 급한 거는 결국에는 임차인이죠. 더 시급하고 안 달라고 이럴 수밖에 없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임차인이라면 임대인한테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바로 좀 알아보라는 식으로 행동을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뭐 계약을 연장할지 말지 이거를 또 고민하는 경우도 있는데, 계약을 갱신하면서 이 보증금을 낮추게 되면 또 그 차액분에 대해서는 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좀 활용을 해가면서 행동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이제 역전세를 얘기하는 경우가 있을까 싶긴 한데, 중요한 내용이 나오면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